네, 그러면 오늘 전자수학 A 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어요. 어, 먼저 어나운스먼트가 있어요. 우리 퀴즈를 2번 보고 시험을 2번 보기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퀴즈 1이 아마도 23일 수요일 또는 28일 월요일 날 보게 될 거고요. 챕터 1은 당연히 커버하고요. 오늘 끝나니까 챕터 2를 전체를 커버하든가 또는 일부를 커버하겠어요. 진도 나가는 데 따라서. 지난번 클래스 미팅 5를 이제 리뷰를 하면요. 클래스 미팅 4에서 우리가 했던 것이 뭐였어요? 네, 그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세 가지를 했었죠. 뭐였죠?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의 정의, 그다음에 토탈 프로바빌리티 디어렘, 베이스 디어렘. 그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인디펜던트 이벤트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인디펜던트 이벤트인데 먼저 이 인디펜던스는 어디에서 정의를 했죠? 두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했죠. 그래서 투 이벤트에 대해서 투 이벤트가 인디펜던트 하다 안 하다를 어떻게 정했었죠? 조인트 프로바빌리티가 마지널 프로바빌리티즈로 팩터링이 되느냐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개보다 더 많은 여러 개의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중에 임의의 두 개를 뽑았을 때 서로 다른 임의의 두 개를 뽑았을 때 인디펜던트 하면 그 컬렉션 오브 이벤트가 페어와이즈 인디펜던트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멀티플 개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페어와이즈 인디펜던스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뭐였죠? 이벤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눈 다음에 첫 번째 그룹에서 임의의 셋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벤트를 하나 만들고 두 번째 그룹에서 또 임의의 어떤 셋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이벤트를 만들었을 때도 네, 두 개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였어요. 멀티플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건 그거였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증명은 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면 요거였어요. 뭐였죠? 네. n개의 이벤트 A1부터 AN이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n보다 작은 그렇죠? n-1개를 뽑아낼 수 있죠. 여기서 n-1개의 이벤트가 인디펜던트하고 거기다가 또 뭐였죠? 하나 더. 네, 다 뽑아냈을 때 그래서 다 뽑아서 우리가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를 구하면 그것이 어떻다고요?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였죠. 참고로 이거 파이는 이게 프라드 또는 프로덕트라고 읽어요. 네, 프라드라고 읽어요. 프라드. 네, 프로덕트고요. 시그마와 비슷한 거죠. 네, 곱하기란 뜻이죠. i는 1에서 n까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3이면 어때요? 이게 3이면 세 개의 이벤트의 인터섹션의 확률이 각각의 이벤트의 probability 곱이고 그 다음에 페어와이즈 아시겠어요? 그래서 리커시브하게 정의가 된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는 그냥 엑스트라 토픽으로 돼 있지만 컨디셔널 인디펜던스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벤트 B가 또는 C라고 할까요? C가 일어난 다음에 A와 B의 결합 확률이 각각의 조건부 확률이죠. C를 줬을 때 이렇게 되면 어떻다고요? given C에 대해서 A와 B가 conditionally independent하다 이렇게 얘기했고 이것은 다르게 보면 어떻다고요? 요 컨디셔닝 바와 C를 없다고 다 생각하면 기존의 인디펜던트 이벤트의 정의였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모든 probability mass를 C로 컨디션을 주고 그 다음에 인디펜던스가 성립하는 걸로 볼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토픽이 뭐였죠? 우리가 어떤 하나의 심플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아니라 여러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하나의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았죠. 이것은 그냥 하나로 처음부터 보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엔지니어로서 하는 일이 뭐죠? Divide and conquer 어프로치를 하죠. 쪼개서 각각을 이해하고 각각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그것을 이제 합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어떤 하나의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여러 개의 랜덤 익스페리먼트의 컨비네이션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 이야기는 잠시만요. 하자마자 막 목이 아프네. 잠깐만요. 그 이야기는 어떻다고요? 각각의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각각의 probability 스페이스로 모델링이 되는데 우리는 걔들을 잘 결합해서 새로운 probability 스페이스를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도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요.
이벤트 스페이스도 새로 만들어내야 되고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그다음에 프로바빌리티 메저도 새로 만들어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고등학교 때와는 달리 그리고 대학교 1학년 그냥 통계 시간과는 달리 랜덤 익스페리멘트라는 것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모델링하기로 했어요? probability space로 모델링하기로 했고 probability space는 트리플렛으로서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probability measure로 구성되어 있고 probability measure는 a set function으로서 어디죠? defined on the event space였죠. into the interval 0 to 1이었고 세 가지 XM을 만족하는 펑션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만들어내는데 샘플 스페이스는 간단해요. 그냥 카테시안 프로덕트로 하면 되는데 이벤트 스페이스는 조금 복잡하고 단지 이벤트 스페이스들의 카테시안 프로덕트는 아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좀 더 작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는 이 병적인 집합들을 제거하는 게 목적이지 우리는 크게 몰라도 된다. 다만 저게 그냥 단순한 카테시안 프로덕트는 아니다 정도만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probability measure는 문제에 따라서 이것이 각각의 probability measure의 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independent combining인 경우가 예를 들면 주사위와 동전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서로 관련 없이. 그런 게 independent combining이었고 대표적인 dependent combining 문제로서는 몬티올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몬티올 문제에서는 우리가 각각의 그 회차에서 게임 쇼 회차에서 그 호스트가 문을 열어주는 장면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을 열어줬을 때 몇 번 문을 열었습니다라는 그 오디오만 녹음해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각각의 문을 호스트가 열어주는 확률은 3분의 1로 거의 같을 거예요. 맞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쇼에서 보면 게스트가 어느 문을 찍었느냐에 따라서 그 찍은 문을 빼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를 열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분명히 디펜던시가 있죠. 그런 면에서 디펜던트 컴바이닝이라고 했고 여러분들께 자료는 많이 있으니까 이 몬티올 문제 적어도 오리지널 버전 3개의 문, 1개의 BMW 문제를 풀어보라고 했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로 N개의 문, 하나의 BMW를 생각해야 되고 또는 N개의 문, M개의 BMW 이렇게 equally likely하게 모든 equal probability를 가져요. 그러니까 BMW를 숨기는 것도 equal probability를 가지고 호스트가 찍는 것도 equal probability고 게스트가 문을 열어주는 것도 호스트가 찍은 문과 BMW가 있는 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퀄하게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면 실제로 결론이 매우 결과가 이 확률 말고도 직관에 호소를 해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네. 하지만 이것이 사전 확률이 문 뒤에 BMW를 숨기는 확률이 달라진다든가 이러기 시작하면 매우 복잡해진다고 했었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경찰대학교 입시 문제처럼 실제로 우리가 가정하는 오리지널 몬티올 문제는 호스트가 문을 열어줄 때 어느 문 뒤에 BMW가 있고 어느 문 뒤에 고트가 있는지 알고 열어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경찰대학교 입시 문제는 사실 모르면서 열어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똑같지 않고 그것을 단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로 접근한 게 아니라 그냥 논리로 접근한 그 영상도 제가 소개를 했었고 여러분 보고 한번 보라고 했었어요. 예년에는 제가 몬티올 문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예년 강의들 녹화 특히 작년에 1학기 2학기 때 강의하면서 녹화해 놓은 것도 많이 있고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니까 각자 공부해서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강의 노트에 보면 이제 이 1-50부터 장황하게 보렐 칸탈리 레마를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보고 지금 꼭 알아야 한다라고 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대학원 가서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저 문제를 그냥 여러분이 이번 이 302 과목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접근하면 참 잘 안 풀릴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배울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놓은 것이지 지금 당장 알아야 한다,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이제 이 챕터의 마지막 부분에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아는 거예요. 특히 한국어의 수학책 교과서와 문제집에서는 이 NPR, NCR 이런 식으로 어디 있죠?
제가 NCR을 안 써놨나요? 네, 잘 아는 거죠. 하나는 이제 순열이고 하나는 조합, 뭐 이렇게 우리는 말을 하던가요. 그래서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뭐 r 팩토리얼이었나요? n-r 팩토리얼 죄송합니다. n-r 팩토리얼이라서 의미는 뭐였어요? n개 중에서 r개를 꺼내서 늘어놓을 때 서로 다른 순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런 어떤 빈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경우의 수를 그 고보이 법칙을 써서 생각하면 되죠. 트리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먼저 요 자리에 n개가 가능하죠. 번호가 참고로 1에서 n까지 있다고 할 때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였죠. 트리를 1, 2 해서 n까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빈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빈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또 넣어야 되는데 이제 트리가 어떻게 돼요? 예. 여기서 1을 넣었으니까 이제 n-1개가 남죠. 그래서 2에서 n까지. 예.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1, 그다음에 3 해서 또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나중에 어때요? 맨 마지막에 여기서 R개를 뽑았으니까 1번, 2번에서 R번째 빈에 뭐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트리에서 이렇게 해서 따라가는 그래서 끝에 마지막 잎사귀까지 리프까지 따라가는 게 하나의 순열이니까 마지막 결국은 요 잎사귀 개수를 찾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면 고보이 법칙을 써서 n-1 해서 n-r 플러스 1인데 이것을 편의상 어떻게 쓰냐면 n에서 1까지 곱하고 그 다음에 1에서 r까지 곱한 걸로 하면 네 잠깐만요. r이 아니죠. 그렇죠? 이게 n-r이죠. 죄송합니다.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 그래서 이게 트리랑 관련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간혹가다 헷갈리는데 이게 트리였다. 실제로 트리를 만드는 거였고 트리에서 마지막 레벨에서의 leaves의 개수가 뭐였느냐를 찾는 거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표기법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조판에서. 그래서 잘 안 쓰고요. 이런 표기법을 오히려 써요. 그러니까 윗첨자, 아래첨자. 그래서 뭐 P 대문자에 head n 그다음에 underscore r 이렇게 쓰면 라텍 같은 조판 언어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쓰기는 어려워요. 저 보면 여기 스페이스가 없어야 되는데 저도 잘 못 쓰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스페이스를 넣어서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표기법 쓰면 일본, 한국 정도는 통해도 미국 사람들만 해도 이게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오고 특히 이것보다는 이 컨비네이션이 더 자주 쓰이는데 우리는 컨비네이션에서 NCR 이렇게 해서 n 팩토리얼, n-r 팩토리얼, r 팩토리얼 이래서 npr에 r 팩토리얼 이렇게 쓰잖아요. 이런 표기법은 안 쓴다는 거예요. 전부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읽을 때도 어때요? 우리는 ncr 이렇게 쓰겠지만 n choose r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이것은 앞에서 순열과는 달리 어떤 거였어요? 순서는 관계 없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순서로 늘어놓은 것을 다시 모든 가능한 순서열로 나눠줌으로써 개수를 구한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 컨비네이션 n choose r은 어디 나왔나요? 바이노미얼 디어렘에서 나왔죠. 그래서 왼쪽 게 뭐예요? 왼쪽 게 두 개의 베리어블로 돼 있는 바이노미얼이죠. 다항식은 폴리노미얼인데 이건 바이노미얼이고 여기서 이게 나왔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렇게 썼었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뭐죠? 제로 팩토리얼은 1로 정의되었다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걸로는 n choose r은 n choose n-r 해서 그 프로퍼티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섹션이 베르누이 트라이얼인데 이거 뭐 영어식으로는 버눌리 이렇게 있죠. 버눌리. 예. 어쨌든 버눌리 트라이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과가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 거예요. 예.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이것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예. 버눌리 트라이얼이 있고, 그렇죠? 버눌리 트라이얼스가 있죠. 예. 버눌리 트라이얼은 말 그대로 우리가 랜덤 익스페리먼트를 한 번 컨덕트, 한 번 퍼폼, 한 번 트라이 하듯이 한 번 하는 거예요. 본래는. 예. 그래서 여기가 결과가 이것 아니면 저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숫자로 매핑하면 0, 1로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또는 그것이 아닌 사건이 일어났다로 보면 어떤 이벤트 A와 컴플리먼트 이벤트만으로 나눌 때 실제로니까 어떻게 보면 일어날 수 있는 건 여러 개인데 주사위를 굴리는 것처럼 1에서 6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짝수, 홀수 이렇게 나눠놓고 우리는 관심은 짝수냐 홀수냐만 있다면 그것은 베르누이 트라이얼이 되는 거예요. 실제 주사위 굴리는 것은 베르누이 트라이얼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벤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데 이제 베르누이 트라이얼을 인디펜던트하게 할 수가 있잖아요. 인디펜던트하게. 그럴 때 인디펜던트 안 하게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인디펜던트하게 할 때 베르누이 트라이얼즈라고 해요. 그래서 n번 하는 거예요. n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n번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가 관심 있는 이벤트 또는 이것이냐 저것이냐로 아웃컴을 따진다면 이것이 나올 횟수죠. 횟수. 예. 또는 나오는 확률 뭐 이런 거 계산할 때 뭐가 또 나와요? 예.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컨비네이션이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아는 이런 식이 나왔어요. 이건 뭐 굳이 제가 하진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퍼뮤테이션과 컨비네이션 모두 어때요? n이 크고 r 또는 k가 크면 어때요? 문제가 생기죠. 이 팩토리얼이 어때요? 익스포넨셜보다 더 빨리 증가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 계산이 어려웠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컴퓨터로 하면 그래도 좀 편한데 수학자들이 이제 어프락시메이션도 만들고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요 세 개예요. 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스털링스 포뮬러라고 해서 예전에는 학생들이 하도 안 찾아봐서 제가 이거 찾아서 제출하면은 뭐 엑스트라 크레딧도 준다 그랬는데 여기 제가 달아놨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이 Derivation of Stirling's Formula 또는 Stirling's Approximation 이렇게 하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설명이 잘 돼 있고요. 당연히 유튜브에서도 찾아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팩토리얼이 어떻다고요? 익스포넨셜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면요. 이 식을. 처음에 이건 뭐죠? 이거는 루트 m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루트 m으로 증가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m의 m승이죠. 그 어떤 숫자의 m승이면 익스포넨셜인데 x의 x승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빠르게 증가하는데 또 이걸 보면 또 마이너스니까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2분의 m인데 보통 우리가 m이 클 때니까 당연히 2.718281828보다는 당연히 크겠죠. 그런데 그게 또 m이 증가하면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팩토리얼은 익스포넨셜보다 더 빠르게 증가한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이런 좋은 어프락시메이션 식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컨비네이션이나 퍼뮤테이션에 나오는 이 팩토리얼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요 n choose k 또는 뭐 n choose r 이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뭐예요? 우리는 당연히 지금 확률과 랜덤 베리어블 통계를 하니까 요 전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전체. 요 확률 값이 얼마냐? 이럴 때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나와요. 우리 앞으로 배울 건데 하나는 소위 말해서 중앙극한 정리 또는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센트럴 리밋 디어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파송, 그러니까 이거는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이고요.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 to 바이노미알 이렇게 바이노미알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파송 어프락시메이션 to 바이노미알이라고 해서 바이노미알 랜덤 베리어블을 하나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로 어프락시메이션하고 하나는 파송 랜덤 베리어블로 어프락시메이션하는 방법인데 아직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을 다루지 않았잖아요. 물론 고등학교 때 확률 변수라는 이름으로 배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퍼뮤테이션 팩토리얼은 우리가 확률, 통계 이런 거 할 때 자주 나온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기본은 팩토리얼이라서 팩토리얼을 어프락시메이션하는 스털링스 포뮬러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팩토리얼 자체에 관심 있는 경우보다는 요 확률 n choose r의 어떤 확률의 k승 1-b의 n-k 여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가우시안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과 파송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이런 거예요. 네, 제가 목이 조금 아파서 잠시만요. 네, 저 시끄러워서 안 되겠네. 자,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면 챕터 1은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에서 배운 것을 정교화한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충 이제 감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좀 명확하게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익스페리먼트가 있었고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었죠. 어느 경우든 아웃컴이 나오고 이벤트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제 랜덤 익스페리먼트라는 것을 이 과목에서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랜덤 익스페리먼트에서 나타나는 이벤트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 확률을 어사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set theory, set operation 이런 게 set notation 이런 것이 필요로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probability space라는 것으로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fully describe 하기로 했고요. 그 중에서 특히 probability measure는 set 펑션으로서 세 가지 액션을 만족해야지 consistency, 콜모그로프가 제안한 모순 없이 이론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 가지 중요한 게 뭐였죠? Conditional probability of event, given an event. 이벤트예요, 여기는. 주의하세요. 우리가 챕터 2만 들어가도 conditional PDF,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하는 식으로 지금과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total probability based theorem, independence. 그 다음에 experiment를 combine 할 때. 마지막으로 베르누이 트라이얼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그래서 이걸로 챕터 1은 끝났고요. 이제 챕터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챕터 2는 제가 강의 노트를 올려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챕터 2 올라가 있네요. 네, 강의 노트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챕터 2의 타이틀은 랜덤 베리어블이고 우리말로는 확률 변수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가장 파퓰러하죠. 근데 랜덤이 확률은 아니잖아요. 확률은 probability인데 probability variable은 이상하잖아요. 네.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인데 주의할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개념이 있고 지금 여기서 배울 개념이 아주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저는 물론 이 질문을 여러분 나이인 대학교 3학년 때 받질 않았어요. 저도 대학교 3학년 때 이 수업을 들었는데 대학원에 가서 아마 대학원 네트워크 시간이었을 거예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시간이었는데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한테. What is a random variable? 이렇게 질문했는데 뭐지? 뭐라고 간단하게 얘기하지?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학생이 It's a function 이렇게 얘기했어요. 랜덤 베리어블이 함수예요. 여러분들 확률 변수가 함수예요. 확률 변수는 함수이다. 동의할 수 있어요? 지금은 여기에 당연히 동의 못할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확률 변수는 함수가 아니잖아요. 일단 이름이 봐봐요. 변수는 함수이다가 말이 돼요. f of x가 있는데 변수가 함수예요. 일단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302 과목을 듣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확률 변수가 뭐냐 그러면 함수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말이 돼야 돼요. 그것이 가장 큰 차이예요. 여러분이 고등학생일 때의 확률 변수와 대학생으로서 302 전자수학을 들은 다음에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이제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냐면 요 2.1 섹션에서는 랜덤 베리어블 컨셉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도대체 랜덤 베리어블이 뭐냐?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 이 랜덤 베리어블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 때와 여러분 때가 좀 다른 것 같은데 여러분 얼마나 배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예. 커리큘럼이 하도 많이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확률과 통계는 제가 알기로는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부분도 있고 문이과에 일부는 그 확률과 통계라는 수업을 들어야만 배우는 게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저희 때는 그냥 다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희 때는 확률 밀도 함수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이라고 해서 CDF인데 누적 확률 분포였나요?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누적 확률 분포. 네. 아마 이걸
누적 확률 분포 함수로 배웠는데 다 했어요. 저희 때는. 네. 교육이 참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학생들 학업 부담을 줄인다라고 해서 범위를 줄여놓고는 기기묘묘한 이상한 도대체 쓸데없는 문제만 내고 있죠. 이해가 가질 않아요, 저는. 두뇌가 말랑말랑할 때 새로운 개념들을 많이 알려주고 인류가 발명해낸 멋진 개념들을 많이 알려주면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더 크게 멀리 볼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나라 교육 과정들을 보면 특히 중등 교육 과정, 즉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보면 교육부 관계자들이 학생들에게 그냥 야, 뭐 네가 뭐 스스로 바퀴를 발명해 보는 건 멋지지 않겠니?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네. 물론 멋지죠. 그렇죠? 아무도 안 가르쳐줬는데 여러분이 바퀴를 스스로 발명해낸다. 멋지고 뿌듯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뭐예요? 해야 될 일은? 네, 지금 반도체를 가지고 뭘 하고 그렇잖아요. 5G 통신이 어떻게 잘 되게 할 거냐는데 지금 뭘 하자는 거예요. 네,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교육부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부가 너무 초중등 교육에 맞춰져 있고 그 교사들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교대 교수들 위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빨리 이게 혁파가 돼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배우는 게 누적 확률 분포 함수, 그다음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은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개념들을 배울 거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확률 질량 함수인가요? 정확한 번역을 모르겠는데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보게 돼요. 그리고 이 교과서는 그렇지 않고 다른 교과서들도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 히스토그램과 스캐터 플롯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예.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특히 지금 이 챕터에서는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 다음 챕터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싱글 랜덤 베리어블에 관한 거거든요. 그 다음 챕터도. 근데 그 다음 챕터 4부터는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에 관한 건데 거기서 5개념이 생기지 않으려면 이 히스토그램과 스캐터 플롯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급을 할 거고요. 앞서도 제가 Gaussian approximation to binomial random variable, the Gaussian approximation to a binomial random variable 얘기했듯이 Gaussian random variable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여기에 또 보면 이제 여러 other distribution, 그러니까 other random variables죠.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Poisson random variable도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챕터 1에서 어떤 그 랜덤 익스페리먼트, 그다음에 이벤트들의 확률 이런 걸 한 다음에 어땠어요? 제가 네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 네 가지 중요한 것이 다시 또 나와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앞에서는 probability of event conditioned on other event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랜덤 베리어블은 하나니까 이벤트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앞에서 나왔던 확률, 밀도 함수, conditioned on event,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요. 그래서 conditional cumulative distribution, conditional probability density, conditional probability mass function 이런 걸 배우고 당연히 total probability theorem involving random variable and events based theorem, 그다음에 당연히 independence도 다 다루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은 조금 작고요. 챕터 4에 들어가면 멀티플 랜덤 베리어블스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이 이런 얘기예요. 하나의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컨디션을 주고 다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섹션 제로를 시작해 봅시다. 섹션 제로라고 불린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인트로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도 뒤에 또 섹션들에서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학과 물리의 차이가 뭐였죠? 고등학교 때 수학과 물리의 차이. 저는 그게 참 어려웠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여러분보다 더 어린 나이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뭐 이럴 때 그냥 물리는 그렇죠? 물리는 응용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워드 프로블럼 그리고 거기서 사용하는 수학이 거의 중학교 수준인. 그래서 뭐야 도대체 이 과목은 뭐 하자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냥 그냥 워드 프로블럼 푸는 건가? 네. 근데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사실은 있었죠.
뭐였죠? 네. 대부분의 물리 문제는 단위가 있죠. 그러니까 물리량을 나타내는 단위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디멘션이라고도 하지만 유닛이라는 말을 많이 쓰겠어요. 유닛.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학 과목에서는 유닛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유니트를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전자회로 시간에 이럴 때 예를 들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왔어요. EXP에서 어떻게 나오거나 아니면 E to the 뭐 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뭐 전압이 나오고 뭐 어떤 계수가 나오고 한다고 해보세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성립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게 이 아규먼트라고 하죠. 이 함수, 익스포넨셜 함수의 아규먼트가 유니틀리스여야 돼요. 이게 유니틀리스. 단위가 없어야 돼요. 만약에 V가 볼티지고 이게 미터면은 이 미우라는 앞에 코에피션트는 그 단위가 거꾸로 돼서 저 단위를 상쇄시켜 줘야 돼요. 맞아요? 사인, 코사인도 마찬가지죠. 맞습니까? 절대 잊으시면 안 되죠. 이런 거를. 그 다음에 확률 및 랜덤 베리어블 시간에도 우리가 단위를 안 쓰지만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는 단위가 있는 물리량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별로 잘 안 보다가 재수를 하면서 좀 눈을 떴어요. 그렇죠? 우리 학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단위를 생각해야 된다. 항상. 이런 말씀도 실제로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갔다가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동아리에 훌륭한 이제 물리 학과 선배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디지스트에 계신 이모 교수님께서 어떤 세미나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단위 얘기를 하셨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예, 그렇구나. 물리학과 사람들은 저렇게 단위 항상 따지고 이러는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하다가 어떤 그 수학자들이 approximation 해놓은 extreme value theorem 중에 하나를 보고는 뭐 우리가 적용해서 peak to average power ratio of 뭐 OFDM 시그널 이런 것에 대해서 논하는 어떤 논문을 쓸 일이 있었는데 같이 코워크를 하던 다른 교수님 걸 보고 이제 같이 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단위가 이상한 거예요. 저게 다 지웠는데 단위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물리적으로 보면 저기는 뭐가 나눠져 있어야 된다. 했다가 이제 참 난리가 났었죠. 이미 퍼블리시한 논문인데 뭐가 안 맞아서.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단위를 항상 주의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웃컴들이 있는데 아웃컴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아웃컴들이 일단 숫자예요. 리얼 넘버라 실수에다가 단위까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에 단위가 있는 그러니까 리얼 넘버에 단위까지 있는 그런 경우일 때가 참 많고요. 그런데 랜덤 익스페리멘트와 마찬가지로 언서턴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것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어떤 리얼 넘버인데 불확실성이 있다. 여기도 있지만 a real number with uncertainty를 a random variable이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실수인데 불확실성이 있는 것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한다. 근데 이 말은 보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은 게 예를 들면 우리가 나오는 숫자를 x라고 해보세요. x. 그럼 이 x는 보통 우리가 뭐예요? 마치 2차 방정식 풀 때처럼 뭐 중학생이야 이거 뭐 중학생 이상이야 보고 바로 풀겠지만 여기 언서튼티가 어디 있어 x는 1이네 바로 나오지만 초등학생한테 이거 0이 되는 x는 그러면 x는 변수이고 미지수네요. x는 미지수. 그렇잖아요. 미지수는 뭐라 그래요? unknown이지만 또 variable일 수도 있죠. 맞아요. 이거를 어떻게 보면 f of x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는 함수와 그러니까 y는 f of x라는 것과 y는 0이라는 것에 뭐 어떻게 교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쨌든 uncertainty가 있으면 그것이 확률에 의한 uncertainty든 내가 무지에서 생기는 uncertainty든 variable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variable이라고 부르는 건 좋은데 확률적인 variable이니까 확률 변수, 랜덤 variable 말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맞습니까? 네. 그래서 많은 교과서들은 학부 교과서들은 랜덤 베리어블은 a real valued random variable 또는 a real random variable은 a real number with uncertainty that is modeled probabilistically.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모델링되는 uncertainty를 갖는
리얼 넘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과목에서는 뭐라고 하겠다고요? 여러분들 입에서 확률 변수가 뭐냐? 그러면 펑션입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헷갈렸던 거예요. 어떤 때는 대문자를 쓰고요. 어떤 때는 소문자를 썼어요. 기억나죠? 이거 참 이해가 안 갔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요. 그러면 던지기 전에는 그 나오는 숫자를 대문자 X로 쓰고 예를 들면 던지기 전에는 X로 쓰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제가 주사위 놀이를 해요. 예. 나오기 전에는 X라고 대문자로 쓰고 나온 다음에는 소문자로 쓴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질 때 fair die예요. 그러면 probability of event that the outcome is 1. 이 확률은 뭐죠? 이거 6분의 1이라고 이렇게 썼죠. 맞습니까? 물론 고등학교 때는 이 괄호 안 썼을 거예요. 그냥 x equal 1 이렇게 썼겠죠. 그 다음에 또는 이렇게도 썼어요. 소문자가 안 나왔으니까 4 한 다음에 x는 1, 2, 닷닷닷 up to 6 맞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보면 뭐예요? 얘는 랜덤 베리어블을 말하고 그렇죠? 여기서 1이나 x나 이런 것은 그것의 실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instantiation 또는 realiz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랜덤 베리어블이고요. 얘는 이 랜덤 베리어블의 realization 또는 instantiation이에요. 아시겠죠? 이렇게 부르자는 거예요. 이건 고등학교 때도 했으니까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이그잠플을 좀 더 봅시다. 그래서 이제 주사위를 던지고요. 그러면 이 랜덤 익스페리멘트는 뭐예요? 앞서 우리가 챕터 1에서 배운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냥 아웃컴들의 집합이 이제 숫자로 돼 있는 거예요. 리얼 넘버인 숫자들 6개로. 맞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싱글 톤드, 즉 하나하나 나오는 거, 아웃컴에서 이걸 생각하는데 이것은 앞서 우리가 어떻게 했죠? 이벤트 중에서도 싱글톤이라는 이벤트는 이런 이벤트였어요. 집합이니까 본래는 어떻게 써야 되죠? 본래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벤트니까 1, 2 이런 거죠. 맞습니까? 6 맞아요? 네. 사실 이 6개가 싱글톤들이고 맞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set function in probability measure p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게 6분의 1인 거죠. 맞습니까? 네. 그런데 놀랍게도 고등학교 때 이런 표기법을 썼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표기법 우리가 배운 CS로 나타내는 표기법과 앞으로 이제 좀 이따 제대로 배울 표기법을 막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set 펑션 안에는 set이 들어가야 되니까 evaluate 되는 set처럼 이렇게 curly bracket을 써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이제 abuse of notation이에요. 랜덤 베리어블 x가 그러니까 아직 인스텐시에이션 안 된 거죠. 어떤 숫자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벤트로 나타내는데 사실 엄밀히는 이거는 abuse라는 거예요. 노테이션의 abuse.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이게 abuse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용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실 좀 말이 안 돼요. 이런 말 하나도 안 하고 고등학교 때는 쓴 데다가 심지어 여기 이것을 확률 probability measure로 evaluation 할 때 이 괄호마저 탈락시켰었다는 거예요.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그리고 이런 것들도 뭐 많이 썼죠. px는 3초각. 그러면 뭐 6분의 2. 이 주사위가 fair die라는 항상.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써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거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물론 저 노테이션도 쓸 거예요.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안 헷갈리는 한에서는 쓸 거예요. 왜냐하면 편리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이 이제 대학생이 됐고 제 수업을 들었으니까 자 랜덤 베리어블이란 뭐라고요? 펑션이다라는 답이 나오도록 제가 이제 가르쳐 주겠어요. 일단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보면 어떤 아웃풋이 또는 아웃컴이 나오는 어떤 박스가 있어요. 이런 것을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에서는 소스라고 해요. 특히 통신하는 사람들은 인포메이션 소스에서 뭐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인코더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 채널이라는 게 있고 여기에 디코더라는 게 있고 여기에 싱크 또는 데스티네이션이라는 게 있는 이런 간단한
포인트 투 포인트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했지만 이런 블록들은 어때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죠. 맞아요? 예. 근데 주의할 것은 뭐냐면 많은 경우에 인코더와 디코더는 인풋에 대해서 디터미니스틱하게 아웃풋을 매핑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통신 채널이라고 하면 인풋에 대해서 랜덤 매핑을 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매핑을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확률적인 규칙을 따라서 매핑을 하는데 여기 뭐가 X라는 게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Y라고 매핑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Z로 매핑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마치 지난번 여러분이 숙제할 때 봤던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 어때요? 인풋에는 어드미서브라는 것 집합이 어떻게 되죠? 0, 1이고 여기도 0, 1인데 제로를 넣으면 제로로 갈 확률은 1 마이너스 엡실론, 1로 갈 확률은 엡실론. 그래서 크로스 오버 프로바빌리티가 엡실론으로서 매우 작지만 그래도 있는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 이런 거 계산하고 하는 게 있었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박스인데 어떻게 보면 네모 박스인데 출력만 있는 것을 소스라고 해요. 소스. 박스인데 입력만 있는 것을 싱크라고 많이 얘기하고요. 통신에서는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다 시스템, 채널, 뭐 매핑 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숫자가 나오는 랜덤 익스페리먼트도 어떤 소스죠. 그렇죠? 근데 이제 랜덤 소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숫자가 리얼 넘버고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겠다는 거예요. 이것과 등가인데 요거를 요 큰 박스를 둘로 쪼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로서 볼 때는 이런 소스 하나에서 리얼 넘버가 어떤 probabilistic uncertainty를 가지고 나오지만 앞으로 이 과목과 그다음에 앞으로 모든 이 랜덤 베리어블 관련된 어드밴스드된 과목에서는 항상 여기에 요거는 뭐라면 underlying 그러니까 뒤에 숨어 있는 probability space로 모델링되는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S라는 아웃컴이 나와요. 여기는 이 S는 빨주노초 파남 보호처럼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디스크리트 하면 항상 리얼 넘버로 매핑할 수 있죠. 자연수로. 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언카운터블일 수도 있고. 예. 그래서 나오면은 얘를 가지고요.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캐피탈 X라고 불리는 녀석. 그러니까 캐피탈 X는 뭐예요? 요 S니까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얘는 뭐예요? 얘는 underlying probability space니까 샘플 스페이스, 이벤트 스페이스, probability 메저로 구성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요 랜덤 베리어블은 매핑 룰, 펑션으로서 X라고 불리는데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게 요 랜덤 익스페리멘트의 샘플 스페이스의 원소겠죠. S에서 이게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어요. 리얼 랜덤 베리어블. 예, 실 확률 변수. 그래서 R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잠깐. 얘가 랜덤 베리어블 아니었어요? 아니죠. 사실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보통 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랜덤 베리어블이란 것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이 매핑 룰을. 아시겠어요? 랜덤 베리어블이란 것은 이 매핑 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예전에는 여러분이 요 녀석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래놓고는 제가 단 2초 만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얘를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네. 보면은 우리가 제가 써놨지만 여기서 x of s라고 쓴 이유는 뭐예요? 마치 우리가 어떤 함수 f가 r into r일 때 보통 f of x라고 하고 x가 r의 원소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우리가 얘가 펑션이면 얘를 캐피탈 X라고 불렀으니까 캐피탈 X of S라고 써야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앞서 이미 우리가 여기서 얘를 X라고 불러왔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를 탈락시키고 알겠어요? 괄호 S를 탈락시키고 그냥 X라고 많이 불러요. 알겠어요? 네. 하지만 엄밀히는 랜덤 베리어블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얘를. 아시겠죠? 네. 하지만 뭐예요? 이 랜덤 베리어블은 그냥 얘만 덩그러니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앞에 preceding 하는 앞서는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어서 걔의 아웃컴을 봤기 때문에 어때요? 여기서는 어떤
uncertainty를 가진 리얼 넘버가 관찰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랜덤 베리어블은 펑션이다라고 하는 것은 mathematical sophistication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그냥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도 얘기했었듯이 여러분은 그냥 real number with uncertainty 이렇게 여전히 생각해도 많은 경우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엄밀히는 펑션이다. 자, 다시 얘기해요.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 자체는 샘플 스페이스로부터 리얼 넘버로의 매핑 룰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은 교과서에서 얘기를 안 하는데 이게 그냥 리얼 넘버인 경우가 있고요. 뒤에서 나오지만 extended real number 또는 extended real line에서 이 아래다가 위에 upper bar를 이렇게 해놔요. 그럼 뭐냐면 얘는 리얼 넘버에다가 플러스 인피니티와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넣어 놓은 거예요. 인피니티라는 것으로 매핑이 되는 이상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허용하지 않잖아요. 함수에서는. 그런데 저렇게 좀 제너럴라이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요. 저 때는 이제 포인트 매스 at 플러스 인피니티 또는 포인트 매스 at 마이너스 인피니티 이렇게 말을 하는데 많은 경우에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교과서에서는 심지어 저런 걸 아예 배제하고 말하고 우리 교과서에서도 배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냥 학부 마치고 졸업할 학생들보다는 대학원에 갈 학생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펑션인데 아무 펑션이나 다 되느냐? 얘가 아무 펑션이나 다 되질 않아요, 문제는. 그래서 엄밀하게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랜덤 베리어블이 무엇이냐? 그러면 measurable 펑션입니다. 여기서 measurable 그러면 측도론인가 또 measure theory 이렇게 의심하기 쉬운데 그건 아니고요. 사실 그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하는 거 좀 모순인데 우리는 어떤 걸 원하냐면 이런 거예요. 랜덤 베리어블을 다룰 때는 아까도 봤지만 우리가 이런 거 원하잖아요. 이런 확률을 계산하기 원하잖아요. 주사위를 던질 때 3초가인 숫자가 나올 확률 이런 걸 원하잖아요. 근데 주사위일 때는 너무 당연하지만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x가 3보다 크다라는 것은 여기서 지금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probability measure라는 p라는 것은 이 s들 가지고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x의 인버스 매핑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엄밀히는 이렇게 썼지만 사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s는 샘플 스페이스에 속하고 x of s가 여기서 3보다 큰 그런 이벤트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P는 뭐예요? 요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디스크라이브하는 probability measure잖아요. 그러니까 얘의 아규먼트로는 이 S들의 집합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the set of S in the sample space such that 한 다음에 이 S를 매핑하고 나면 3보다 큰 S들의 집합의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봤던 노테이션은 사실은 엄밀히는 이런 녀석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이게 이런 뜻이야 라고 했던 엉터리였어요. 예. 왜 그런 뿌연 뭔가 배우면서도 뭔가 사기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지 알겠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고 나면 P 한 다음에 자, 이 집합이 뭐예요? 이 집합. 이 집합이 소위 얘기해서 인버스 펑션을 써서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x 인버스 한 다음에 이게 3보다 크다잖아요. 그래서 3 인피니티 이런 노테이션이 있어요. 왜냐하면 x라는 매핑 룰로 3보다 크고 인피니티보다 작은 값으로 매핑되는 것들의 집합이에요. 보통 우리가 인버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때요? 역함수였잖아요. 그런데 역함수가 성립하려면 모노톤이어야 된다. 그것도 모노톤 인크리싱이거나 디크리싱. 넌 디크리싱도 안 되죠. 플랫하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버스 매핑, 인버스 셋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해볼까요? 자, f of x가 있어요. 그런데 x가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여기는 네거티브 x였다가 1까지는 0이었다가 그 다음에 또 x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f of x가 0이 되는 x들의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걔를 예를 들면 f 인버스에 0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거 안 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집합으로 하면 말이 되죠. 이제 집합으로 하면. 맞습니까? 네. 집합으로 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0에서 1까지 인터벌이 되잖아요.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인버스 이미지라고 하는데 인버스 이미지를 계산하고 나서 얘가 뭐예요? P로 측정 가능해지도록 하는 어떤 매핑 룰 X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인버스 이미지가 근데 특히 이런 인버스 이미지를 해요. 어떤 X에서 X0에서 그것 이하. 알겠어요? 이게 자주 나와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X0에서 이런 것들이 인버스 이미지를 구했을 때 이것이 probability measure로 측정 가능하면 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으면 모든 x에 대해서 그러면 measurable 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척도론을 들어야지 왜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게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안 되는 이상한 함수들은 뭐가 있고 하는 것은 그때 배우고요. 이 과목에서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뭐라고요? random variable what is a real valued random variable? 그러면 it's a real valued measurable function.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이건데요. 우리가 앞에서 제가 먼저 스칼라에 해당하는 랜덤 썸띵이 랜덤 베리어블이고 그다음에 벡터에 해당하는 것이 랜덤 벡터고 맞아요? 그다음에 discrete time 시그널에 해당하는 게 discrete time random process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 벡터 프로세스를 배울 거라고 했는데 책 제목을 보면 당장 우리 교과서만 보더라도 probability에서 이게 챕터 1이었죠. random variable, 챕터 2예요. 3, 그다음에 variables니까 4, 5 되는데 그다음에 랜덤 벡터가 랜덤 베리어블스 뭐 랜덤 베리어블스로 볼 수도 있나요? 근데 랜덤 벡터 얘기도 안 하고 프로세스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뭔가 좀 찜찜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벡터 밸류드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x1, x2 알겠어요? 그러면서 얘가 그러니까 아웃컴들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x1, x2가 뭐 5와 6이다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겠죠. 맞아요? 어떤 익스페리먼트를 시행했더니 소스로부터 두 가지 숫자가 나왔는데 하나는 5, 하나는 6이다. 맞아요? 네. 이런 거를 bivariate 그러니까 두 값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two dimensional 랜덤 벡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취향이에요. 알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랜덤 벡터라는 게 개념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랜덤 베리어블인데 길이가 1이냐 2냐 3이냐 n이냐 100만이냐 1뿐인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많은 경우에 한 99% 아마도 많은 경우에 랜덤 베리어블 그러면 원 디멘션 하나만 있는 경우고요. 랜덤 벡터 그러면 2개 이상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책들도 있어서 멀티베리트 다 밸류 다른 다양한 여러 가지 값을 갖는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말로 랜덤 벡터를 표현하기도 해요. 잊지 마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은 하나를 갖는 거. 그다음 이건 좀 전에 설명했었죠.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인피니티를 많은 경우에 허용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확장해서 이론을 만들 수 있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제너럴해요. 근데 학부 교과서에서 심지어 대학원 교과서들도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하다 보면 나와요, 저게. 네. 자, 그다음에 요까지는 이제 뭐 알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는 랜덤 베리어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익스페리멘트를 perform 또는 conduct, try 했더니 리얼 넘버가 나왔어요. 그러면 뭐 그냥 샘플 스페이스 자체가 리얼 넘버일 수도 있지만 아닐 경우가 있고 그냥 어떤 매핑 룰이 있어서 내가 리얼 넘버를 볼 뿐이다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찮은 거예요. 과연 이거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놀랍게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보겠다는 거. 실제로 underlying probability 스페이스가 있어서 어떤 랜덤 익스페리멘트를 거버닝을 하고 여기에 랜덤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하나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한 덩어리로 봐서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샘플 스페이스가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냥 리얼 넘버 셋이에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더 보렐 시그마 엘지브라 또는 시그마 필드를 이벤트 스페이스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R, 보렐, 그다음에 PX라고 해서 여기서 PX와 P 차이점은 뭐냐면 P는 요 안에 있는 underlying probability space의 probability measure예요. 얘는 그렇지 않아요. 얘는 리얼 넘버 입장에서 봤을 때예요. 아웃풋 입장에서, 아웃컴 입장에서. 이렇게 해서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induced. induced한 이끌어내어진 유도된 probability measure라고 부르겠어요. 그리고 얘는 그러면 px는 어디서 어디에겠어요? 당연히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에서 0에서 1까지 인터벌로 가는 measurable 펑션일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리얼 랜덤 베리어블일 때는 그냥 이런 언더라잉 스페이스 아예 다 모르겠고 그냥 얘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런데 이런 복잡한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근데 내가 사실 뭐 다른 데서도 수업을 들었는데 이런 소리 안 하더라. 안 하고도 난 잘했다. 맞아요. 맞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다음 섹션들에서 보겠지만 probability mass function,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characteristic function 이런 얘기 하지 뭐 induced probability measure가 어쩌고 하는 거 못 봤다는 거예요. 인정해요. 그래서 rarely used. 알겠어요? 잘 쓰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왜 하느냐? 여러분이 앞으로 이 개념을 확장할 때 필요해요. 그다음에 대학원 가서 논문 쓸 때 실수 안 하려면 지금부터 좀 알아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그젠플 하나 봅시다. 자, 여기에 이제 underlying probability, 랜덤 익스페리먼트가 있어요. 이 안에서 이제 뭐 이렇게 gat은 아니고 닷을 썼어요. 지금 뭔가 줄이는 거죠. 그렇죠? GOD가 예를 들면 주사위 노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인슈타인은 안 한다고 했지만 그래서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져서 이 S라는 아웃컴을 내는데 S가 어때요? 일종의 벡터인 거죠. 벡터인데 첫 번째 엔트리는 heads or tails예요. 숫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랜덤 베리어블은 아니죠. 두 번째 엔트리는 1에서 6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했듯이 몇 가지 가능한 아웃컴이 있어요? 네, 12개가 있죠. 2 곱하기 6. 그래서 여기에 샘플 스페이스. 이 샘플 스페이스는 어때요? 지금 여기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요 아웃컴에 대해 생각하면 이 샘플 스페이스는 어때요? 파스블한 아웃컴이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이런 조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어떤 measurable 펑션 x를 도입해서 매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2에, 얘는 1에, 얘는 6에. 맞아요? 그러고 나면 요 매핑 룰이 일반적인 어떤 abstract한 스페이스 상에서 나오는 아웃컴이 리얼 넘버로 바뀌게 하는 요 녀석이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 우리 책도 그래서 이 엄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잠깐 이야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할 뿐이에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이제 디스크리트 하니까 뭐 굳이 이렇게 하냐. 근데 컨티뉴어스 할 때도 마찬가지죠. 0에서 12까지 숫자가 나온다고 보고요. 돌리고 나면 이것을 이제 S가 나오는데 이 S를 제곱한 것을 X라고 부르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어때요? 이제 3은 9에다 매핑되고 6은 36에 12는 144에 매핑이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매핑 룰 X of S는 S 스퀘어라는 매핑 룰이 이때는 인풋도 리얼 넘버가 아웃풋도 리얼 넘버죠. 그런 펑션이 measurable 펑션이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어요. 자, 그런데 뭐 이런 복잡한 얘기가 뭐 필요하냐? 고등학교 때도 잘해왔는데. 그래서 이제 계속 볼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크게 discrete random variable, 이산 확률 변수와 continuous random variable,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배웠고요. 물론 이제 조금 더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은 이 mixed random variable도 아마 가르치셨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discrete random variable이 간단하니까 그것부터 보겠어요. 그러니까 discrete random variable은
뭐 이렇게 underlying probability 스페이스가 있고 매핑 룰이 있고 다 필요 없고 그렇죠? 그냥 여기서 딱 봤을 때 x가 어떻다고요? 나올 수 있는 게 카운터블이거나 파이나이트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그럴 때 a discrete random variable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definition이 있어야 되는데 define을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해요. 나올 수 있는 값이 리얼 넘버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리얼 넘버셋의 부분 집합인 어떤 요 캘리그라픽 레터 x 이거를 뭐 알파벳이라고도 하고요. 하여튼 디스크리트 셋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가지고 서메이션을 해요. 카운터블일 수도 있고 파이나이트 할 수도 있죠, 심지어. 그래서 1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사위 던질 때랑 똑같죠. 맞습니까? 주사위 던질 때 그때 시그마 x는 1에서 6 그러면 이게 1이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이 랜덤 베리어블 x를 디스크리트한 랜덤 베리어블 중에 하나다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다음에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은 그래서 요 아까 요 녀석을 1로 만들 때 여기 summoned에 해당하는 probability of event that capital X equals X 얘들을 이제 카운터블이니까 인덱싱을 할 수 있잖아요. 1, 2, 3, 4 이렇게. 그래서 걔를 piece of i로 인덱싱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맞습니까? 어떤 인덱스 셋 i를 써서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가 이렇게 하든가. 뭐 어느 경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길이가 일자리 막대가 있으면 이걸 부러뜨려 가지고 요 길이를 각각의 확률로 할당하는 거예요. P1, P2, P3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이산 확률 분포예요. 그리고 뭐 보렐 셋 이런 거 필요 없죠. 보렐 시그마 알지브라 필요 없어요. 그냥 파워 셋 오브 샘플 스페이스 하면 끝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끝난다. 그 다음에 이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좀 이상한 함수예요. 아까 주사위 얘기를 하자고 했잖아요. fair die. 그러면 어때요? 1 위치에서 x는 1 위치에서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요 값들이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x가 가능한데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 중에서 여기 기여하는 녀석들의 위치 x에서만 그 값을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1 위치에서 6분의 1, 2 위치에서 6분의 1, 나머지는 0.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데 모든 점에서 0인데 1, 2, 3, 4, 5, 6에서만 높이가 6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함수 뭐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가 사실 이게 함수의 그래프죠. 이런 함수의 그래프를 갖는 함수가 probability mass function인 거예요. 리얼 랜덤 베리어블, discrete real random variable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에요. mass function만 알아도 모든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이것은 뭐라고 부르냐면 앞서 induced probability measure는 대문자 P의 대문자 X였어요. 근데 얘는 소문자 X의 대문자 X가 첨자예요. 미치겠죠? 예. 그래서 헷갈리죠. 근데 어쨌든 소문자 P의 대문자 X를 첨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라텍 커맨드를 쓴다면, 라텍 문법을 쓴다면.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랜덤 베리어블 X에 대한 probability mass function이라서. 그래서 당연히 X가 이 디스크리트 아웃컴들의 집합인 샘플 스페이스 속하면 요 확률로 어사인해주고 나머지는 제로. 이게 확률 질량 함수, probability mass function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은 아까도 말했지만 디스크리트 아니면 컨티뉴어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예.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이제 정의할 텐데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확률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랜덤 베리어블, 주어진 랜덤 베리어블에서. 그랬을 때 이렇게 된 녀석은 모조리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값이 나올 확률은 언제나 0이에요. 랜덤 베리어블이면서. 그러면 연속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엄밀하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의가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돼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아까 시계바늘을 돌려서 0에서부터 12까지 숫자가 나온다고 해보세요. 0이든 10이든 한쪽만 포함하고. 그러면 그때 제가 이 랜덤 베리어블 x라고 부르면 x가 6일 확률은 얼마냐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0이죠.
사실 정확하게 6이 나올 확률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다만 이런 건 말할 수 있죠. x가 6 이상, 그럼 2분의 1이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맞습니까? 사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이것 때문에 미치고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뭐 네이버 지식 검사 이런 거 보면 왜 저래요? 뭐 이런 말들 막 그냥 수십 페이지 있죠.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랜덤 베리어블이면서 이런 프로퍼티를 가지는 거예요. 어떤 한 점들에서는 모든 리얼 넘버예요. 모든 리얼 넘버 x에 대해서 그 어디에서도 매스는 0이에요. 이게 probability mass잖아요. x에서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probability mass 펑션을 만약 그린다면 어때요? 0이죠. 그러니까 continuous random variable의 probability mass 펑션은 정의를 안 하는 게 맞죠. 그냥 이런 함수를 해버리면 0인데 이걸 여기서부터 무슨 정보를 얻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0에서 1까지 이걸 0에서 1까지로 잡았을 때는 나오는 것과 0에서 100까지 잡았을 때 다르잖아요. 근데 매스 펑션이라고 해버리면 다 0인데 이게 뭐 어떻게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는 probability mass 펑션이라는 개념이 작동을 안 해요. probability mass 펑션 개념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여러분은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거고 한 90%는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전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말고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앞으로 또 할 건데 이 스캐터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스캐터 플롯, 산포도라고 하죠. 산포도. 죽은 포도가 아니라 엄밀히는 산포도죠. 산포도가 아니라 라이브 그레이프 피겨가 아니라 스캐터 플롯, 산포도인데 산포도는 우리가 지금 싱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산포도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수직선상에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마치 2D처럼 그려놨지만 사실은 여기 수직선이 있고요. 수직선이 있고요. 여기다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랜덤 베리어블 내는 요 익스페리먼트 소스를 가지고 인디펜던트하게 관찰한 다음에 나온 점 위에 찍은 거예요. 나온 그 위치에다가 점을 찍어요. 참고로 요게 91학년도 학력고사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제가 그림을 못 그려서 안 그랬는데 객관식 문제였어요. 사실은 객관식 문제였고 우리 때는 사지선다였어요. 1, 2, 3, 4 중에서 정규 분포, 평균은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에서 10번 뽑아내서 샘플을 산포도를 찍었을 때, 그렸을 때 적절한 것은 이라는 거였어요. 놀랍게도 이 문제 정답률이 25%가 안 됐어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심지어 저희 사촌 동생도 틀렸어요. 그래서 끝나고 나왔는데 4교시 끝나고 그때 1, 2교시가 오전이고 3, 4교시가 오후였는데 1교시가 1시간이 아니죠. 5시 넘어서 끝나는데 나와서 제가 이제 들고는 밖에서 이미 기출 그 출제 문제도 보여주니까 문제를 풀고 있는 나와가지고 형 이제 이 문제 어떻게 풀었냐 이거 아닌데 아직도 그 기억이 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0에서 1까지 0에서 1이라 여러분 이미 알겠지만 정규분포 배웠으니까 고등학교 때 평균이고 분산이 1이면 이게 3 시그마 이런 거 잘 나오겠어요? 10번 뽑으면 보통 3 시그마면 어떻게 돼요? 뭐 0. 뭐 확률이 0.1 정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0.01인가요? 99%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 뽑으면 그런 데가 없어야 되는데 당연히 어떤 거는 이렇게 뭐 여기가 0이면 0, 1, 2, 3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써놨고요. 어떤 거는 뭐 가운데가 좀 몰려 있긴 한데 우리 사촌 동생이랑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도 좀 찍혀 있었어요. 근데 정답은 뭐예요? 여기 아예 안 찍혀 있는 거였죠. 네. 그런 게 나올 가능성 거의 없어서. 뭐 그런 시험도 있었어요. 네. 찾으면 좋겠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제 방에 찾으면 아직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래서 스캐터 플롯이 굉장히 중요한데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 스캐터 플롯은 이산 확률 분포일 때는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볼까요? 주사위를 굴리는데 하나는 바이어스트고 하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바이어스트는 6분의 1씩 나오고요. 바이어스트는
비례로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가 확률 비례로 1대 1에 3대 4대 5대 6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100만 번을 던져가지고 스캐터 플롯을 찍으면 그냥 어떻게 했어요? 1, 2, 3 해서 6까지 점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마커가 그냥 똑같은 크기로 찍히거든요. 스캐터 플롯에서는 여러분이 마커 사이즈를 다 똑같이 잡아요. 그러면 여기에 100만 번 중에 6분의 1 정도 찍히고 여기 6분의 1 정도 찍히는 것과 여기에 100만 번 중에 1대 1에 3대 4대 5대 6 찍히는 게 구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일 때는 스캐터 플롯이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딱 보면 직관적으로 어때요? 물론 점이 너무 크면 그래서 막 뭉개지면 곤란하겠죠. 하지만 상당히 직관적으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말했지만 이 도수가 굉장히 많으면 뭉개지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나온 게 또 뭐예요? 그게 히스토그램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히스토그램은 이 X축에서 빈이란 걸 정하죠. 빈즈를 정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뭐라고 해요? 빈을. 요즘 다 빈이라고 하니까 이게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 불안해 죽겠어요. 그렇죠? 네. 하도 많이 학생들도 걸리고 그러니까. 저 빈 안에 좀 전에 그 산포도 스캐터 플롯에서의 점이 몇 개 들었느냐를 하는 거예요. 물론 한계는 있죠. 그렇죠? 빈 사이즈를 너무 작게 하면 그 빈에 뭐 한 개 아니면 안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크게 하면 뭐 뭉개져서 잘 모르고. 그래서 적당히가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 스캐터 플롯과 히스토그램이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좀 뭐랄까요? 이게 뭐 함수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오는 게 확률 밀도 함수고요. 제가 이제 다른 과목 다른 그 교수님들 책이나 아니면 강의와 달리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스캐터 플롯을 찍는 것을 잘 생각하라는 거예요. 스캐터 플롯을. 제가 제 친구 이름을 따서 왜 현오즈 프로블럼이라고 한 거 있죠. 두 친구가 어떤 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다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전후로 오는데 문제는 둘 다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딱 2분 기다리고 가는 거예요. 무조건. 지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나와도 2분만 기다리고 가고. 그때 어떻게 했었어요? 제가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줄 때 이렇게 했었죠. 5-5, 5-5에 친구 1이 x고 친구 2가 y라고 하면 그들이 오는 지점이 서로 다른데 시점이 그걸 하나의 점으로 찍었죠. 맞습니까? 여기 찍으면 어때요? x는 0시 3분에 오고 12시 3분에 오고 y는 뭐 예를 들면 12시 2분에 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스캐터 플롯에서 점을 찍었죠. 맞습니까?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너무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참고로 작년 2학기 7번째 강의를 보면요. 제 플레이리스트에서 보면 요 플레이리스트가 있잖아요. 7번째를 보면 제가 매틀랩에서 히스트와 히스토그램이라는 서로 다른 펑션이 또는 그 빌트인 펑션이 사실은 뭐 프로그래밍 할 때 함수죠. 그렇죠? 이게 디파인이 서로 다르게 돼 있고 저게 큰 혼란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저도 당했고 한번. 그래서 보시고 나중에 또 나와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좀 더 있다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PDF라는 것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Continuous Random Variable에서 매우 유용하게 쓸 텐데 이게 뭐라고요? 아까 말했지만 히스토그램이 있잖아요. 히스토그램은 빈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그 빈에 몇 개의 도수가 떨어졌냐를 나타내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요. 확률에서 우리 다 더하면 1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높이를 스케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 곱하기 이 높이들을 다 더하면 그렇죠? 이 면적들을 다 더하면 1이 되게 스케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빈의 위스도 줄이고 도수도 무한정 늘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함수로 수렴할 수 있겠죠, 이게. 그것을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것이 2디멘셔널 랜덤 벡터, 3디멘셔널 랜덤 벡터로 확장될 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요. 물론 이것도 휴리스틱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뭐 경험적으로 엄밀하지 않고 넌 리거러스하지만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다시 얘기해요. 스캐터 플롯이 나오고 히스토그램이 나오고 히스토그램을 적절히 노멀라이즈를 해서 면적들을 다 하면 1이 되게 한 상태에서 빈의 폭은 줄이고 도수를 무한정 늘려서 나오는 어떤 함수, 극한의 함수를 극한 값으로서의 함수를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고 하면 프로퍼티가 어떻게 되겠어요? 리얼 넘버, 리얼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당연히 요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x는 리얼 넘버고요.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어요. 요거는 적분해서 이게 면적이 1이 된다고 해서 이 높이가 1보다 작으라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대보다 작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떤 A에서 B까지 나올 확률은 뭐냐? 사실 여기서는 뭐 등호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연속 확률 분포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속 확률 변수를. 그래서 이 density 펑션을 적분하면 되고요. A가 마이너스 무한대, B가 플러스 무한대면 이 density 펑션을 적분하면 이게 1이 되는 거예요. 확률이 되고 확률 1이 되는 거예요. 전체에서는. 예.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히스토그램을 적분해서 면적이 1이 되게 노멀라이즈를 적절히 한 거니까 이게 안 되면 이상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이 전체 중에 이거 나온 횟수니까 그게 확률이 안 되면 이상한 거죠.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확률 밀도 함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0에서 아까 12 그렇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 중간에 한 점을 그냥 이렇게 바꿨어요.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되는데 12에서 엄밀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0이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했어요. 0은 포함하고 12는 포함 안 했으니까. 그랬는데 여기서 적당히 뭐 한 3쯤에 하나 바꿔요. 자, 이래도 달라집니까? 실제로? 왜냐하면 우리는 확률 밀도 함수 자체는 다르지만 F1이라는 밀도 함수와 요게 플랫하게 돼 있는 걸 F1이라고 하고 여기 이렇게 빠진 걸 F2라고 해봐요. 빠져 있는 걸. F1과 F2는 분명히 다른 함수죠. 왜냐하면 한 점에선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로서는 얘 함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분을 해서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요 한 점은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 안 하죠. 그런 면에서는 이퀴벌런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등하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요 점을 포함하느냐, 이 점을 포함하느냐도 사실 이 연속 확률 변수 입장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이 배웠던 이산 확률 변수와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은 이제 커버했고 좀 더 정확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믹스트 랜덤 베리어블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대로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누적 확률 분포 함수, 예,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확률 밀도 함수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은 싫어했지만 시노미 시스템에서 썼던 디렉 델타를 써서 이 둘을 통합하는 연속 확률 변수와 이산 확률 변수를 확률 밀도 함수로 그냥 다 나타내 버리는 그런 방법을 보도록 하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